이재명의 등 돌린 유동규, 시한폭탄 같은 대장동 업자들의 입.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발언, 진술, 수사,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진술, 언론을 통해서 한 얘기, 이런 게 굉장히 이른바 파괴력이 있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요. 자, 작은 제목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요. 여기 보면 유동규 남욱, 김용에 8억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검찰, 김에게 돈 사용처 추궁, 그리고 이 대표에게로 수사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 유도 위에 정치자금법 우선 적용 분석.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형량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있다. 뭐 이런 건 좀 많이 전해졌죠, 내용이요. 일단 최근에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기사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그날 밤 유동규 씨가 MBN과도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묶었습니다. 보시죠.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혹시 검찰 측에서 뭐 회유나 협박 같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회유, 협박 뭐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만약에 있으면 받고 남이 지은 거면 내가 그거는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정치 편집이요. 뭐 내용에 대한 설명하다가 뭐 양파 이런 비유도 하고요.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심정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그러나 최대한 자신은 합리적 선택으로 가리라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했겠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의 공범이 있는데 공범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가를 아마 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협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나한테 별로 보호를 해주는 것 같지 않아. 지난달에 위례 신더시 때문에 또 추가로 기소가 됐죠. 그리고 수감 생활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뭐 여러 사람을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나도 시일이 지나서 나도 결국에는 모르겠다. 내팽개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나는 나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나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지금 뭐 8억 몇천만 원을 지금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자기도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추가로 더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이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더 큰 합리적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몰아갔을 때는 그렇다면 나의 죄는 조금 덜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나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고 결국에는 유동규 본부장은 최대한 내가 어떻게 죄를 경감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겠죠. 서운함, 배신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추운 감방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복합적인 심정들이 결국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무엇인가
그것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은 최대한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예. 계속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검찰 수사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협력적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앞으로 이 사건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가장 가벼운 처벌, 가장 가벼운 형량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본인에게는 합리적이다. 그 방향을 선택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줄어든 형량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가고 예. 이 사건은 결국에 내가 돈을 먹은 사건이 아니라 예. 특정 정치 세력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사업 체계가 꾸려졌다는 이러한 논리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 끝에 더 이상 정치 싸움에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그 뜻은 지금까지는 휘말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전제가. 그것은 결국엔 자신은 하수인일 뿐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그 논리를 펴기 위한 뭐 일종의 예. 낚시 던지기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요. 자, 관련 기사도 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민주당 술렁. 그렇습니다. 이게 나타난 거예요, 눈에 이제. 그동안 대선 때도 그러고 그 이후에도 이 얘기는 그냥 어떤 잠재적인 변수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작은 제목 보죠. 자,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봅니다. 우리가 왜 김용을 지켜야 하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다. 당대표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까지 우리가 왜 민주당이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 대표 일선 퇴진 목소리도 그러나 이런 가운데 당 지부는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속이 굉장히 복잡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도 이분과 관련해서 참 얘기가 많았죠. 자,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죠. 현역 의원 시절 당시에도 민주당의 어떤 이 주류 또는 지도부의 의견과는 좀 다른 견해를 종종 냈어요. 그때마다 당내에서 좀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역시 약간 다른 결의, 약간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결의 목소리를 좀 냈어요.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말은 점잖게 썼지만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또 발칵했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또 반발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것까지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도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들어보시죠. 무슨 근거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교 의원님. 일단 민주당 내에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이런 목소리가 좀 자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고도 한 셈이거든요. 지도부에서. 그러나 이게 그칠까 아니면 계속 나올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당내에서 큰 혼란과 어떤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지금 당 대표이고 예, 또 이 5개월 전에 그 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위상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커지는 거고 예, 온 국민이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초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예. 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받았던 거에서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왜 얻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예. 공격 이런 게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이 현실 때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의 저런 얘기 뭐 개인의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사불란하게 지금 방어를 해도 부족할 판에 더더욱이 예. 검찰이 지금 아까 진성준 그 원내 수석부대표였나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김혜영 전 의원은 예. 동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예. 내분 이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 지난 주말에 장외에서 벌어졌던 이 두 집회에 딱 나눠져 있는 모습이 지금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국민 여론도 이재명 전 대표 현 대표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과 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려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예.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얘기 하나만으로 그러면 모든 걸 지금 몰아붙이고 있느냐. 그럼 저는 그런 의문을 좀 검찰이 물론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딜레마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라는 얘기를 예.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대장동 사건 얘기하면 예. 주범이었다고 얘기되고 지금 아직 감옥에 있는 김만배, 예. 또 남욱 예. 이런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던 돈, 그다음에 그 돈이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아. 얘기를 속 시원하게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용을 통해서 지금 추정컨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캠프에 갔다는 지금 저 주장이지 않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보고 검찰은 있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 뭐 현찰이든 아니면 뭐 계좌를 통해서든 예. 이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의 진행에 대한 예. 뒷받침 근거로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굉장히 딜레마는 있을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지금 아니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예. 있을 테니까. 전 그런 점에서 하여튼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결국은 이재명 현 대표라는 것 때문에 예.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매를 맞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홍정민 의원께 질문을 좀 추가로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봤던 이 경향신문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좀 민주당 의원들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은 뭔가 일사불란하게 지켜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이런 목소리 분명히 있거든요. 왜 김용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까지 당에서 지켜야 되는가. 엄격히 말하면 외부 인사 아니었는가. 뭐 이런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미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눈앞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도 좀 소개드렸지만 이럴 줄 알았다 지금. 걱정했는데 진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왜 측근들까지 민주당이 나서서 이렇게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이 상황 말고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장관들에 대한 전 장관들에 대한 이제 과도한 구속 수사가 있었고 또 감사원에서 좀 약간 위법하게 보여지는 과도한 이제 전방위적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저 사안은 김용 부원장 현 부원장이죠. 부원장이 3시간 정도 회의가 전부였고 소지품도 없는데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 오전에 차량이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이미 김용 본인은 또 체포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당사를 압수수색했고 또 야간 영장까지도 집행하면서 무리한 좀 강제 수사를 시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을 더구나 이 지금 시기가 국정감사 한가운데였고 예산국회를 앞둔 이 시기에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특히나 인사로 이제 김무수
전 지사를 임명하면서 뭐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당일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 탄압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하려고 했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판단이나 입장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영장까지 예.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무리하게 야당의 대선 자금이라고 칭하면서 사실 예, 정치 자금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자꾸 민주당을 굉장히 불법적인 당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굉장히 이거는 문제다라는 상황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종합감사가 곳곳에서 열리는데 그럼 다양한 분야 이슈가 다시 한번 다뤄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정책, 예산,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적했던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한 답도 듣는 자리인데 사실은 모든 국정감사장이 오늘 이 얘기로 덮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 워낙 지금 국회 상황이 좀 거칠거든요.